안녕하세요. 책을 통해 세상 얘기를 해봅니다. 저는 하민혜입니다. 오늘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인공지능의 로봇과 경쟁하면서 사는 시대에 밀리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만 확실히 알아도 능력도 인정받고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뭘까요? 알아야 되고 보고 듣는 거 많은 세상. 너무 들어오는 게 많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분들 늘고 있는데요. 제대로 생각하는 힘이야말로 지금 같은 4차 산업혁명기에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다라고 말하는 책이 있습니다. 황농문 교수가 쓴 슬로우 싱킹입니다. 생각, 그거 누구나 하는 거 아니야 하실 텐데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자는 뇌가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이른바 슬로우 싱킹인데요. 공부도 더 잘하게 되고 일도 더 잘하게 되니까 수입도 늘겠죠. 더불어 몰입에서 오는 행복감까지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책에는 슬로우 싱킹으로 인생을 바꾼 사람들의 성공담이 빼곡하게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럼 말 그대로 천천히 여유롭게 생각한다는 이 슬로우 싱킹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꾸준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간에 쫓겨서 급한 마음에 생각을 막 쥐어짜듯이 해내고는 다 했다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한 가지 화두의 생각을 지속적으로 길게 유지하는 겁니다. 마치 스님들이 이 화두를 한 가지 던져놓고 몇 년 동안 답이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이거 과학적으로도 상당히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뇌의 신경세포인 뉴런에는 이렇게 손가락처럼 생긴 애들이 있는데요. 얘네들이 다른 신경세포하고 이렇게 접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냅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같은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뇌의 어떤 특정 부분에 자극이 일어나는데요. 같은 부위가 계속 자극을 받게 되면 이렇게 발화를 하게 되고 신경세포가 늘어나면서 정보 교환 많이 일어나고 동시에 상호작용을 통해서 전혀 다른 아이디어들이 새로 생겨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내가 대화라는 주제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책도 많이 읽고 정보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일상을 접하면서 대화라는 키워드가 나왔을 때 좀 더 예민하고 신경을 쓰는 시간이 많아질 겁니다. 머릿속에 하나의 틀 내지는 대화라는 일종의 필터가 작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일상에서 접하는 많은 정보들이 대화라는 필터를 거쳐서 나름의 쓸모 있는 정보가 돼서 정보 창고에 저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저장되는 정보가 많아질수록 자신이 갖게 되는 사례도 많아지고 또 질문도 늘어나면서 생각의 깊이도 점점 더 심화가 되겠지요. 슬로우 싱킹법 두 번째는 편안한 상태로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항상 염두에 두고 꾸준히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집요하게 그것만 생각해라 라는 말은 아닙니다. 머릿속 어딘가에 항상 작동되는 필터를 만들어 둬라 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짝 긴장을 하거나 억지로 쥐어짜듯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자는 몰입해서 생각하다가 보면 뇌가 피곤해지기 때문에 잠시 졸거나 낮잠을 자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뇌가 과부하되지 않도록 평소에 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잠깐씩 휴식을 취해서 좋은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죠. 원래 긴장해서 각성한 뇌는 암기를 하고 편안하게 이완된 뇌는 창의적인 생각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계의 발견들이 목욕하거나 산책하거나 멍 때리는 경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MIT 공대 매튜 월슨 교수는 낮에 경험한 이 중요한 정보들이 밤에 복습이 되면서 저장된다라고 주장하는데요. 그러고 보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 반드시 숙면을 취하는 것도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잠을 자는 것처럼 편안한 상태에서 생각을 지속한다라는 개념은 성리학에도 있는데요. 숙면일여라는 말이 있죠. 잠든 상태에서조차 화두를 놓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고 보면 아마 주변에서 종종 보실 겁니다. 점심 식사하고 나서 커피 마시고 한 15분 정도 잠깐 조는 분들 계실 텐데요. 어떠세요? 이분들 성과 좋은 편 아닌가요? 슬로우 싱킹의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뇌에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는 겁니다. 사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능과 창의성, 선천적이라고 생각하세요? 후천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사람은 태어날 때 엄청난 뇌세포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생아 때 이 시냅스 과잉 상태로 세상에 나온다는 거죠. 마치 나는 누구든 될 수 있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가 생후 1년 동안 가장 많이 시냅스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급감하는 거죠. 한마디로 뇌는 작게 태어나서 점점 늘어가는 게 아니라 엄청난 능력,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나서 뇌의 그 부분을 안 쓰면서 이렇게 가지치기가 되는 것과 같은 형태라는 겁니다. 우리 몸 다분히 생존지향적입니다. 쓰지 않는 부분의 세포는 아주 자연스럽게 사멸을 하게 되죠. 뇌가 극단적으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걸 배울 때마다 이 뇌 구조가 변해가면서 자꾸 발달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거 바꿔 말하면 호기심 많은 사람 늙지 않는다 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호기심이 많을수록 새로운 거, 안 해봤던 거 자꾸 해보려고 그러고 배우려고 들죠. 이거야말로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한참 일을 많이 하고 전문 기술을 익히는 이 청년, 중년기에는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뇌를 자극하는 게 효과적인데요. 하나의 특정한 주제를 아예 정해두고 출퇴근 시간마다 여기에 관련된 책을 읽거나 영상을 본다거나 정보를 수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이렇게 해서 취합된 정보들을 짧은 글로 옮겨서 메모를 해두는 것 역시 뇌를 자극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새로운 거에 관심을 갖고 알려고 든다. 간단하지만 쉽고 점점 머리가 똑똑해지는 이 슬로우 싱킹법, 이참에 한번 훈련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이 들어도 반짝이고 총명한 눈빛을 갖고 싶다 하는 분들께는 슬로우 싱킹법 한번 정독해 보시는 것도 강추드립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어요? 생각하는 힘에 대한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